지금 시장은 그렇게 너무 스토리로만 갔던 기업들한테는 잣대가 너무 냉혹하더라고요. FMC 영향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의 물가지수. 오미크론이 완화가 되고 방역 규제를 해제를 하면 공급 병목 현상이 일단 풀려요. 100%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30에서 50% 정도라도 한번 교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뭐라 그러지? 첩첩산중. 뭐야? 또 하여튼 많은 네. 고사성어가 있죠. 너무 힘드네요, 시장이. 예, 그러니까 뭐 좀 좋아질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리스크 조금 있기 전에는 좀, 그러니까 지난주죠. 사실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전만 해도 조금씩 분위기가 사실 바뀌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800을 조금씩 향해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물가가 또 너무 높게 나왔고, 그러면서 0.5%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온 데다가 이제 갑자기 주말에 이제 뭐 철수 얘기 나와버렸잖아요. 뭐 그렇지. 미국인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키고, 아예 날짜까지 정했더라고요. 16일? 2월 16일 날 전쟁 난다. 이래 버리니까. 근데 사실 전쟁을 그렇게 참 날짜까지 찍어서 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러게. 어쨌든 이제 시장이 그런 것들에 반응을 했고요. 미국 증시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빠졌고,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한국도 뭐 사실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온갖 악재는 악재대로 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잘 반영이 안 되고요. 실제로 보면 요새 그 신흥국들 주식시장 흐름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빠졌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 미국 말고 뭐 아시아권에 보면 대만도 여전히 견조하고요. 오늘 빠진 거 맞지만 사실 대만 차트 보시면 저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대만 차트거든요. 우리 한국은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있는 건데 대만은 저기 있고, 특히 최근에 홍콩도 지금 보시면, 홍콩은 작년에 빠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보시면 홍콩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독 한국만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악재는 그대로 노출이 되고 신흥국이 갈 때도 못 쫓아가고 상당히 여러모로 좀 뭔가 좀 꼬여버린 그런 시장 같은데, 그게 사실 이제 그런 걸 제공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상장했던 그렇죠. 게, 이게 수급 효과를 너무 증폭시켜가지고 시장에 이 수급을 완전 꼬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투자를 사실 조금 그 중단시켜버렸죠. 아, 저 LG에너지 솔루션 수급 이슈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자. 거기다가 뭐 전쟁 리스크 터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매수세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매도만 나오면은 주가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내 증시를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좀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가장 큰 이슈가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는 사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고, 뭐 미국, 러시아도 사실 당사국도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쟁이 날 공포감을 지금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뭐 프리지아님, 뚜뚜님 이런 분들 멘탈 잡기 너무 힘들다, 네, 참기 너무, 힘들다. 예. 이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의 속마음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데, 주식을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거 언제 사지? 더 싸지면 살까? 뭐 지금 네. 막 이런 어떤 좋은 쪽에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이 거의 100%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사실. 아마 네. 그럴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현금화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2,000 지금 700 초반인데 여기서 현금화하기 좀 늦은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는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잘라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정리할 건 과감히 쳐내고,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도 되게 싼 기업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주말에 작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요. 이게 찾아보시면 뭐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의류 기업도 일부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보면 실적이 서프라이즈한데 퍼가 6배, 7배, 심지어 어떤 기업은 4배, 이런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애매한 거는 과감하게 쳐내시고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
실적 좋고 싼 기업들이 먼저 가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포트 재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이마저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죠. 사실 뭐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쟁 안 난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신다면 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게 좀 많다면 일단 지금 지수가 좀 레벨 자체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욕심은 있죠. 내가 채 바닥에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지만 그거는 못 맞춰요. 채 바닥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최소한 2주, 3주 지나봐야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그때 가서 우리가 아는 거지.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고, 지금 위치성으로는 분할 접근하기는 뭐 너무 좋은 자리죠. 그리고 사실 너무 지수만 볼 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에서도 보면 실적 안 좋아서 무너지는 기업, 고평가돼서 무너지는 기업, 아니면 실적 좋은데 빠지는 기업 되게 다양한데, 실적 좋고 저평가돼 있는데 빠지는 기업이라면 현금이 많다면 고민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 기업이 사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전쟁 날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난다고 하면 물가는 튀겠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저는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기업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살 거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너무 스토리로만 올라갔던 기업들. 그냥 상상. 저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그 덱스터 저한테 한번 상담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저도 보고 좀 실적 보고 깜짝 놀란 게 적자 기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아직은 돈을 못 버는데 덱스터가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은 그렇게 너무 스토리로만 갔던 기업들한테는 잣대가 너무 냉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다면 숫자 좋고 그 다음에 PER도 낮고 이런 기업들을 부담 없이 잡을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분할로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냥 지수 빠졌으니까 나 현금 있으니까 아무거나 사야지.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선별을 좀 잘하시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참 못난이도 있을 거고, 뭐 그래도 잘 버티는 기업도 있을 거고, 돈 벌어도 못 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이 나중에 좀 올라가고 회복이 되면 어느 레벨까지는 이제 올라오겠죠. 근데 지금 3월에 상폐 시즌이에요. 상장 폐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실제로 그 관리 종목이 되기도 하고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는데, 관리 종목 될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지난주에 막 하한가 갔었어요. 그렇지. 그 대표적인 기업 제가 하나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업을 좀 피하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AD 칩스 같은 기업인데, 한번 보시면 저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한가 가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지난주에 하한가 갔잖아요. 그러네.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많이 빠졌는데도 또 한가를 갔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여기 AD칩스 재무제표인데 한번 보시면 요게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차라리 이게 네이버가 좀 낫겠네요. 왜냐면 그
이 HTS가 좀 작게 보여서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을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D 칩스를 이렇게 딱 치시면 여기 뜨죠 밑에. 그래서 여기 재무정보라고 있어요. 재무정보.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요 밑에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재무제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오죠. 여기 재무제표인데 AD 칩스에 그래서 여기 연간 누르시고 여기 주 재무제표 말고요. 여기 별도 있죠. 개별. 별도. 별도를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 별도에서 4년 연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리 종목이 돼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AD 칩스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죠. 2018년, 19년. 그럼 올해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기를 열어봐야 돼요. 분기도 1, 2, 3분기 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4분기에 예를 들면은 30억 흑자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관리 종목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혹시 별도 기준으로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4년 연속 적자 가능성이 높으면 일단 그냥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한가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모멘텀의 테마에 의해서 상승했던 주식들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더 떨어지겠어? 여기서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또 버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한 게요.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갔던 기업은 그때 모멘텀이 한 번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모멘텀이 앞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주가 안 빠집니다. 주가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모멘텀이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주가 이미 선반영이 되고. 그래서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기업도 더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주가가 뭐 단기에 두세 배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진 기업들 오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히 지금 3월 다가오면서 기업들 또 잔인한 또 상패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이게 한번 상장 폐지 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회복할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뭐 우량한 기업 사서 물려도 당연히 속상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잘못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꼭 한번 이번 2월, 3월에는 잘 체크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는 좀 좋아질 것으로.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괴로운 건데 일단 현재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 악재 말고도 지금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또 어떤 악재가 나올 것이 이제 사람들이 기대보다는 악재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주식시장 이제 전망하시는 많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쓴 거를 봐도 이게 이제 약간 비관적인 게 더 당연히 많긴 한데 그분들도 공통적인 부분이 대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대세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는 분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 바닥 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3천은 다시 회복된다. 이런 견해가 좀 대부분 다수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분간은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여기에 전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해서 만약에요, 뭐 물가가 튀고 유가가 막 $100 넘어가고 뭐 천연가스 가격이 튀면 이거 우리나라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악재거든요. 그래서 전쟁만 안 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긴축 리스크는 이제 계속 지금 미국 증시에도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긴축 이슈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20% 이렇게 고점 대비 빠졌는데 이제 뭐 7번까지 금리 인상하는 것도 시장이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0.5%를 한 번에 올릴 거냐. 근데 이것도 지난주에 이미 이슈가 돼가지고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는 긴축 이슈는 선반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의사록에서 이미 시장은 지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그 파웰 의장의 발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근데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이 공개돼서 시장에 뭐 큰 충격을 준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져 있고 지금 시장의 관심은 그러니까 원래는 FMC인데 지금 시장의 관심이 그 전쟁으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FMC 영향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의 물가지수. 물가지수. 예, 그날 수요일 날 FMC 의사로 가고요. 중국에서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그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게 좀 전월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면 좋아요. 떨어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선행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조그맣게 희망의 불씨로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방역 조치 완화 네. 이런 것이 확산이 되면은 결국은 그 공급단에서의 어떤 공급 부족 문제, 네. 인플레이션 문제도 맞습니다. 해결이 되면서 이제 뭔가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건 지금 뭐 영국도 뭐 자가격리 조치도 해제하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전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느 주인가 그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좋아서 날뛰는 좋아서 막 난리치는 막 그런 그 화면을 봤는데 한국도 이제 좀 서서히 좀 그러고 있죠. 한국도 아마 독감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선은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독감으로 인정한 듯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아니라는 또 기사가 반박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은 되겠지만 이대로 그냥 오미크론을 계속 방역만 강화해서 간다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풀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데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가 뭐 보시면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는 마스크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런 내용도 나온 것처럼 이제 서구 선진국은 그냥 독감으로 지금 이제 이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방역 규제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은 굉장한 그 입국 제한 조치를 그동안 내렸는데 일본이 지금 입국 제한 조치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마저도. 그러면은 결국에 오미크론 영향은 이제 점점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순차적인 것 같아요. 유럽부터 해제되고 미국 가고 아시아 가고. 근데 아시아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생산 부족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국 이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호재입니다. 오미크론이 완화가 되고 방역 규제를 해제를 하면 공급 병목 현상이 일단 풀려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나 작년부터 한국 증시를 굉장히 짓누른 거죠. 뒤에서 이제 다리 잡고 못 가게 막아버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LA의 롱비치 항구도 많이 풀렸다고 하고요. 실제 지금 일터로 복귀하기 시작했대요. 그 일터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방역 규제 해제하면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한 3번인가 4번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돈을 안 줍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실업급여가 되게 많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일을 실제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복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목 현상은 분명히 풀릴 거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조금씩 풀려 나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영국의 이런 조치 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일단은 그래도 글로벌 경기를 또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완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되면 좋지 않을까 시장에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수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구간이라 오히려 우리 같이 이런 투자자들은 주린이들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트레이딩 구간보다는 그냥 지금 그냥 좋은 종목으로 해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 맞아요. 어려운 구간을 네. 버텨야 되는 게 아닐까. 과거에도 사실 이랬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2년인데 옛날에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이제 외부 환경 때문에 좀 빠졌던 경우가 2018년도거든요. 그때가 이제 여기저기 그 우리나라 증시가 한참 좋았다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여기가 이제 2020년이고 한번 과거로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2600 갔을 때.
그때 이제 대세 상승 막 얘기 나오고 난리가 아닐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무슨 돌발악재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전쟁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실제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 그러면서 실제 지수가 2,600에서 얼마까지 갔냐면요. 1,900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져요. 2019년에도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9년 말부터 좋아졌는데 물론 이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올라갈 분위기였어요. 당시에. 근데 결국엔 3,000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구간에서도 돈 버신 분도 계시고 그걸 참아내신 분들 중에도 아예 그냥 코로나까지 계속 참으신 분들 중에 수익 크게 나신 분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인내를 해버리신 거죠. 근데 차라리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더 안 좋았고 그냥 좋은 기업으로 교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셨던 분들 중에도 결과론적으로 더 잘 되신 분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보이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감당할 좀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차라리 오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실 분들은 저는 그냥 계속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적 계속 나오니까. 좋은 주식. 어차피 다 많이 싸졌으니. 예. 아니, 그러니까 되게 싸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은 요새 의류 회사들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실적 보고 깜짝 놀란 기업이 LF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그 LG 패션 아시죠? 그,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 진짜 주가 많이 빠졌죠. 이게 월봉 그렇죠. 차트거든요. 이게 2011년에 5만 원 하던 기업인데요. 이게 17,0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근데 한번 제가 이거를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362억을 벌었어요.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천억이죠. 지금 PER이 1,300억이니까 한 4배 정도, 아니 4배도 안 됩니다. 3.5배 정도? 그러니까 돈 잘 버는데 퍼가 3.5배예요. 근데 주가도 10년 동안 빠져 있어요. 이런 기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이런 기업들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실적 좋고 올해는 왜 이런 실적주나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 더 좋냐면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렇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도 좋지만 실제 숫자 나오는 기업들의 시장이 열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의외로 찾아보시면 되게 많고 오늘도 있고 아마 다음 주도 실적 발표 계속 있거든요. 올해 이번 달 말까지 이어져요.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나 진짜 이 기업 자신 없다. 나 손실은 좀 크지만 교체하실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도 이게 손이 안 나가면요 절반이라도 팔아보세요. 예. 그치, 전부 전체를 팔아야 그게 된다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운데 솔직히. 네. 뭐 30%가 됐든 50%가 맞아요. 됐든 그게 30%라도 팔아서 한번 교체, 그걸 하시면 좋은 게 30%로 교체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2달 후에 교체했는데 성과가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진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30에서 50% 정도라도 한번 교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